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민생지원 소비 쿠폰을 두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큽니다. 대구시는 재난재해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혀 초등학생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포항시의 1,000원 주택 접수 첫날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마지막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려갈 전망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가 꺾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바지 더위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낮 기온이 20도 선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아침에는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선선한 느낌도 들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점차 잦아들어 내일부터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개선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사 양성 기간 동안의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비해 새로운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 또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경북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힙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 의료진을 파견받으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관련돼서 이제 시군에서 채용할 때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구권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계속 파견받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출신이나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루 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의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사 면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변변한 병원은 물론 보건소조차 제대로 운영한데 진료 한 번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대안이 될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지 정기국회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 몫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재난, 재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신공항 같은 사업은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어 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한 대구 지역 전체 예산은
1, 2차 합쳐 모두 6,800여 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9대 1의 비율로 분담한 뒤 이를 광역시와 구군이 다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떠맡아야 하는 예산은 각각 340여 원으로 대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은 부담이고 세출 구조 조정은 이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난재해기금도 사용한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27년도까지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400원이라는 돈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우리 대구시의 재정으로서. 지금 일단 지방채까지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세 어떤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어떤 추정치기를 다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조속하게 좀. 대구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39.1%로 전국 평균 48.6%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에 해마다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공항, 신청사 건립 등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은 악화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참 많아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다시피. 근데 진짜 이 매칭분 때문에 뭐 다른 걸 하지도 못해요. 이 매칭이란 결국은 다 저희 시민들 세금이죠. 대구시 재정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 오전 대구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초등학생들이 탄 버스 2대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버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고 잔해가 나뒹굽니다.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깨진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갓길에 서서 새 버스를 기다립니다. 사고가 난 버스 2대에는 초등학생 5학년과 선생님 등 7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가방에 있던 키링 막 부서지고 약간 다크서클 있는 부분도 찢어지고요. 어떤 애는 이제 그게 트라우마 남아서 차만 봐도 막 몸이 떨린다고요. 어제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인근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학생들이 탄 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6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그나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고 했습니다. 상상을 못했는데 어쩌면 그게 오늘 학생들이 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계기가 됐지 않았나. 경찰 조사 결과 맨 뒤에서 달리던 버스가 정체로 멈춰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주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포항형 공공주택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근로자, 고령자로 점차 확대되는데요. 시행 첫 해인 올해 공급이 100세대에 불과해서 신청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접수 첫날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청에 마련된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장이 북적입니다. 하루에 1,000원, 한 달 3만 원으로 최초 2년,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금자리 혜택 때문입니다. 현재 월 33만 원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은 절감하는 30만 원을 고금리 청년 희망 적금에 넣어 내 집 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당찬 계획입니다. 30만 원이라는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으로 이제 적금을 넣어서 이제 금리도 세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조금. 올해 100호, 5년간 500호로 확대할 계획인데 경쟁률이 높아 신청한 청년들은 조금 초조한 기색입니다. 얼핏 봤는데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저는 3순위여서 지금 천원주택이 100세대인가 지금 뽑고 있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항시는 이틀간 접수하고 다음 달 2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가 소득 재산 기준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거기에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유무가 포항시는 청년이 없으면 도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에 시행이 되면은 수도권 집중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지방 소멸을 막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천원주택은 2030년까지 근로자, 다자녀 가구, 고령자에게도 3,500호 공급됩니다. 천원주택 외에도 포항시는 지난 1월 노인,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자에게 전화나 상담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원스톱으로 알선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경북 최초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사고를 당한 주민은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절뚝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 남성의 집 앞 도로에는 부직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검은색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김일환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다 부직포가 밀리면서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스탠드를 오토바이를 대기 위해서 했는데 부직포에서 위에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으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난 도로에선 포항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덮어놓은 부직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넘어진 겁니다. 하반신을 크게 다친 김 씨는 2천만 원을 들여 2차례 수술을 받고 석 달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부실한 현장 관리 탓에 부직포가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차가 아마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뭐 미끄러져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쪽으로 해가 박혀 있고 그 상황을 보고는 바로 건설에서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무방 방치하느냐. 업계 관계자는 비포장 도로의 경우 부직포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불착을 하고 나면 당연히 부직포는 덮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정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뭐 차량, 오토바이 이런 데는 방해가 없더라고요. 해당 시공사는 당시 부직포를 고정하기 위해 골재를 올려놨으며 피해 보상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과 시장은 겨울철 오래 보관하는 후지 품종과 추석 대목을 노린 홍로 품종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 사과의 도시로 유명한 충주에서 병해충에 약하고 보관 기간이 짧은 홍로 대신 새로운 품종인 이지프를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MBC 충북의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한 과수원. 4, 5일 뒤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한 주당 16에서 18kg이 달릴 정도로 재배가 잘 됐습니다. 껍질이 타는 열과나 병에는 물론 낙과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풀이라는 신품종을 심은 지 올해로 3년 차. 다른 농민들에게 내보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홍로와 가몽을 교배해 만든 이지풀은 병해에 강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일에 골고루 붉은 빛을 돌게 하기 위한 은박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방제 작업이나 탄산칼슘 살포 횟수도 30% 정도 줄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적과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소원 면에서 조금 절약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로랑 비교했을 경우에 이제 병이 조금 덜 오고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른 가을 출하되는 홍로는 저장성이 떨어져 추석 연휴와 수확 시기가 맞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졌지만 이지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수확도 해봤는데 이지풀이 보통 한 달 이상 가고 또 저온 창고에 나와서도
푸석푸석한 게 없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15헥타르인 이지풀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1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해 충주 사과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상 조건에 따른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그나마 기존의 품종들에 비해서는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새로운 품종이 충주 사과의 명성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려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또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데요. 최근 열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배터리 대신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차세대 저장 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은 없지만 발전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생산에 남은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흔히 많이 쓰인 배터리 형태는 최근 열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데다 대안인 양수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댐이 필요해 환경 우려 등 한계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해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액체 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남는 전력을 활용해 공기를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든 뒤 탱크에 저장하다 전기가 필요할 때 고압가스로 바꿔 다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액체 공기 생산의 핵심 기계인 터보 팽창기와 콜드박스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하루 10톤 규모의 액체 공기 생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용량 액체 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때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동안 영국 등 해외 업체들이 독점해온 장비에 대한 국산화 기대와 함께 전기 생산, 즉 발전 시스템까지 결합하기 위한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콜드박스랑 팽창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300kW 규모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500메가와트까지 용량을 키워 상용화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구시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농수축산물 및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당 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명절 성수품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가격 조사를 한 뒤 시 홈페이지 물가 동향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추석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선물 기획전을 엽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선물 세트는 쿠폰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신규 회원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특별관도 운영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40여일 앞두고 정상회의장과 주요 동선의 야간 경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3D 입체 영상과 미디어 아트, 빛 광장 조성, 정상급 숙소 주변 가로 조명 개선 등 4개 공정으로 진행하는데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꺾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바지 더위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낮 기온도 20도 선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어 아침에 다소 선선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김천은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1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2도, 의성도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의성도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오늘 31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점차 잦아들어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